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사전 모임 때 배웠던 이제 주조종자 윤구식입니다. 협력조종자 김명지 선생님이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은주 학생과 은주 학생 어머님이 와 계시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저에게 의뢰해 주셨던 전담 경찰관님이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좌측으로 지연 학생, 지섭 학생, 그리고 두 학생의 아버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철민 학생과 철민 학생 어머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대화 모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이 대화 모임의 의미는 누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논하거나 결정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자리가 아니고요. 각자 입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어떤 요구를 하고 싶은지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로서 마련된 자리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우리 경찰관님께서 회복적 경찰활동 차원에서 이 자리의 의미와 이 자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부연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사건은 가해자 김철민, 또 안지섭, 안지연이 피해자 최은주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다며 그 피해자 최은주에게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최은주의 보호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게 된 사건입니다. 대화 모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이 모임의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임은 참석하신 분들 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또 공통의 이해와 약속 이행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대화 모임은 여러분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경찰관이나 저희 진행자는 여러분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또 약속 이행에 있어서도 전혀 관여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대화 도중 언제든지 대화 중단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화를 통해 서로 간에 원만한 약속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속한 내용이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될 경우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진행되는 이 대화 모임을 진행하는 저희들 조종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 자리는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또 누가 잘못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진행되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조종자들의 역할 또한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양 당사자들이 충분히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과정 진행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한 대화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앞서 진행됐던 사전 모임과 달리 이 자리에서는 대화 모임 기본 규칙 몇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그 규칙에 관련해서는 우리 협력 조종자께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대화 모임 기본 규칙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 시작 전에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았는데요. 같이 함께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화 모임 기본 규칙 1.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않고 진행자가 주는 발언 시간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2. 대화 모임 도중에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행위를 삼가하고 진행자의 진행을 따라야 합니다. 3. 대화 모임 도중에 진행자와 논의 없이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진행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4. 대화 모임 도중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은 보고하는 목적 이외에는 비밀로 붙여지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5. 대화 모임 도중에는 핸드폰의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는 건 지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화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위의 규칙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여기에 이름 쓰시고 서명해 주시고요. 저희 대화 모임이 끝날 때까지 테이블에 올려놓으시고 이걸 좀 지키면서 대화 모임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동의해 주신 이 기본 규칙을 가지고 이제 대화 모임을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 진행되는 대화 모임의 전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양측이 각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 주신 입장에 관련돼서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으로 쟁점을 정리한 후에 그 쟁점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별도 공간에서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정리된 각자의 입장을 함께 다시 만나서 합의를 위한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합의를 목표로 해서 진행되는 대화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되는 지점도 있습니다만, 서로가 동의되는 바가 있다면 그 부분을 합의로 이어져서 합의문을 작성하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소감을 나누는 것으로 전체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내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먼저 입장을 이야기할 때 저희 재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은주 학생한테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학생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상대방으로서의 그 지연 학생, 또 지섭 학생, 또 철민 학생, 본인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 걸로 알고 있고 상대방은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인데, 양측 간에는 어떤 계기로 언제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요일 있기 전에, 최근에 있었던 요일 있기 전에는 어떤 관계였었는지 그 얘기를 먼저 해주세요. 처음에는 지연 언니 먼저 알게 됐어요. 지연 언니가 중학교 2학년인데 이제 잘 모르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한 이맘때쯤에 그 동네 어른들 모임이 엄마가 하는 치킨집에서 있어서 그때 이제 어른들이 모여 그때 지연 언니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게 돼서 언니랑 같이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서로 알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그 지연 언니와는 그 이후에 어떤 관계로 지냈나요? 네, 언니가 진짜 친언니 같이 되게 언니가 밝고 이렇게 먼저 와서 말 걸어주고 다정하게 막 저한테 잘해주고 이것저것 막 노래도 가르쳐주고 이래가지고 언니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이제 서로 이제 연락처도 주고받고 해가지고 이제 자주 만나고 뭐 떡볶이도 먹고 그렇게 잘 혹시 그 은주 학생은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죠? 저는 오빠가 있고 저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앞서 그 지연 언니를 그 엄마 가게에서 만나기 전에는 이제 오빠와 둘이만 있었다 보니까 이제 언니가 없었던 거고, 이제 전에 없었던 언니를 이제 얻게 된 것 같은 네.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연 언니와의 알게 된 이후에 지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줄래요? 언니랑 뭐 노래방도 가고 이렇게 심심할 때 저는 친구들보다 그 언니랑 그 같이 노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언니하고 아는 그 오빠들이랑 쌍둥이인 그 지섭이 오빠랑 그렇게 같이 또 어울려 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먹으러 가고 뭐 사고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언니랑 오빠들이 별로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용돈이 좀 많이 있고 해서 제가 그냥 냈어요. 그때 용돈을 쓰면서는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뭐 너무 고마워하고 또 이제 네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서 저한테 정말 너무 잘해줬어요. 언니 오빠들은 돈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있으면 쓰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은주의 돈을 쓰면서도 언니 오빠들과 워낙 그 당시 잘 지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은주에게는 큰 부담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네요. 이번에 우리 경찰에 신고를 했었던 요 코로나와 관련된 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관련돼서 은주 양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줄래요?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그때 막 코로나 한참 유행이고 할 때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집에서 이제 자가격리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렇게 단톡방 있어가지고 지연 언니랑 지섭 오빠, 철민이 오빠랑 놀자 이렇게 어디로 와라 이제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제가 코로나인 것도 얘기 안 하고 코로나 걸린 거를 얘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였어요? 그냥 또 제가 코로나 걸렸다고 놀리고 할까봐. 놀릴까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언니 오빠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은주 양의 그 자가격리 기간이 이제 끝났을 테고 끝나고 나서는 혹시 어떤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좀 괜찮아져서 이제 나가서 놀아도 되겠다 이제 나가서 같이 놀았어요. 그때 자가격리 끝나고 이제 언니 오빠들을 다시 만나서 놀게 됐을 때 그때 그 은주 양의 그 건강 상태나 컨디션은 어땠어요? 그때는 뭐 기침은 조금 있었는데 다른 거는 뭐 전혀 괜찮아서 약도 이제 다 먹고 그래서 뭐 2주 지나면은 나가서 놀아도 이렇게 사람들 만나도 괜찮다고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코로나가 걸렸던 건 맞지만 네. 이미 자가격리 기간을 통해서 다 나았다고 봤고 그 상황에서 또 나가서 놀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만나서 노는 도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냥 좀 바쁜 일 있었다고 하고 이제 잘 놀고 왔는데 그 뒤에 이렇게 언니 오빠들이 코로나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혹시 어땠나요? 코로나가 왜 갑자기 또 걸렸지? 이렇게 그 뒤에 이제 갑자기 저한테 이제 제가 코로나 걸렸던 걸 얘기 안 했었는데 어떻게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네가 너 감염된 거 너 왜 얘기 안 했냐고 너 때문에 우리가 감염된 것 같다. 이제 그러면 그 은주는 얘기를 안 했지만 네. 누군가를 통해서 은주가 지난 자가격리 기간 그때 이 코로나가 걸렸었다라는 걸 이제 이들이 알게 됐고 알고 나서 이제 은주 양에게 너 그때 왜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걸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한 언니 오빠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런데 그 갑자기 철민이 오빠가 저한테 뭐 어디 이렇게 제가 코로나 걸렸던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게 거짓말한 채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감염이 됐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피해 보상금 받아야 된다. 네가 뭐 한 60만 원 정도 줘라 이렇게 저한테 거기 단톡방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땠어요? 그냥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처음 알았고 제가 했다는 그런 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좀 억울한 마음도 있고 또 그래서 그냥 제가 거기 단톡방 그냥 나왔어요. 나왔어요. 근데 나온 이유는 더 이상 그런 얘기를 계속 듣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었던 건가요? 막 저한테 막 협박하는 것 같고. 그럼 나오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엄마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철민이 오빠가 전화 와가지고 철민이 오빠가 네. 은주 어머님에게 네,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어땠어요? 제가 막 잡혀가는 거 아닌가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무서워서 그 방을 나왔는데도 다시 초대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또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무서움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요번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 일이 어머님에게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아빠도 뭐 전화하고 오빠 철빈이 오빠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단톡방 엄마가 제 핸드폰 가져가서 보신 것 같아요. 그 내용 그 안에서 이렇게 얘기 있었던 것들 그래서
경찰에 엄마가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이거를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화 모임에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러면 그러한 그 있었던 일 이외에 지금 언니 오빠들과 관련해서 작년 3월 이후로 그 지연 학생 이후에 또 지섭 학생 또 철민 학생을 이제 간접적으로 또 소개도 받고 또 같이 좋은 시간도 보냈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좀 전에 얘기했었던 코로나 일 이외에 그 언니 오빠들과 있었던 일로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해 줄래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같이 뭐 사 먹고 뭐 놀고 한 거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잘 기분 좋게 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막 지연 언니가 막 저한테 이거 얼른 네가 계산해 막 이렇게 하고 이런 말들 좀 불편했고 그 뒤에는 막 뭐 돈 없을 때 나 얼마 필요한데 돈 좀 있지? 좀 줄래?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돈 가져가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좀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을 때 그 언니 오빠들하고 친하게 지낼 때는 그 은주 학생이 돈을 더 내거나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불편함은 없었다고 아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순간 그러한 그 분위기가 억지로 뭔가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있었다는 건데 그때 그러한 변화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은주의 마음은 어땠어요? 또 나중에 계속 그렇게 이제 하니까 되게 좀 불편했고 그 불편함을 언니나 혹은 오빠에게 이제 혹시 이야기했었나요? 그냥 못했어요.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같이 안 논다고 할까 봐. 가깝게 지냈던 언니 오빠들과의 관계를 뭔가 좀 계속 가져가고 싶었고 그러면 혹시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 돈과 관련된 그 일 더불어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오빠들도 저한테 돈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섭이 오빠가 저한테 돈 이제 지연 언니도 빌려가고 근데 처음에는 갚고 주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갚은 적도 네 나중에는 그거 안 갚고 그냥 계속 주라고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갚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빌려달라고 할 때 그때 준 이유는 이 관계가 좀 단절될까봐 같이 못 지내게 그거에 대한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냥 오빠들은 좀 무서웠어요. 관계를 계속하고 싶은 것보다 무서웠기 때문에 무서웠다라는 건 어떤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후배들이 버릇 없다고 집합하라고 이렇게 막 문자 오고 그래가지고 친구랑 같이 공원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철민이 오빠랑 지섭 오빠 불러가지고 나갔어요. 네. 갑자기 나가자마자 막 무릎 꿇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갑자기 나오라고 해서 어딘가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하게 된 그런 상황의 이유가 어떤 거로 혹시 알고 있었어요? 제가 막 말하고 그 오빠들한테 돈 안 준다고 빌린 거 안 준다고 막 소문내고 다녔다고. 그래서 뭐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안 주면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일이 또 일어날까 봐에 대한 걱정, 무서움 그게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오빠들에 의해서 그때 그 상황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릎 막 왜 그러냐고 막 이러니까 철민이 오빠랑 같이 막 이렇게 막 때리려고 그리고 막 윽박질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꿇고 그때 지연 언니도 같이 왔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네. 근데 겨울이라 되게 춥고 막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되게 저는 잘 놀았는데 너무 무섭고 그랬어요.
막 때리려고 저랑 친구랑 그렇게 윽박지르고 그래가지고 그런 무서운 분위기에서 또 옷까지 뺏기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무서웠고 힘들었고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그와 같이 좀 힘들었던 이야기 어떤 일들이 또 있었어요? 또 돈 달라고 저한테 그 크리스마스 때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같이 놀자고 서울에 가서 놀자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 돈 있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돈 없다고 하니까 자꾸 너 돈 있잖아 너 돈 있잖아 너 집에랑 돈 있잖아 많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오빠가 숨겨놓은 돈 5만 원 정도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얘기 했더니 그럼 니네 집에 가자고 그래가지고 오빠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오빠 몰래 그냥 그 돈 이렇게 서랍 밑에다가 오빠가 넣어놨는데 그거 꺼내가지고 제가 줬어요. 그러면 은주 입장에서는 앞서서 그 오빠들로부터 그렇게 또 집합도 당하고 억지로 돈을 또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와중이었는데 오빠가 숨겨놓은 돈을 또 찾아서 그렇게까지 빌려주게 될 때는 어떤 마음이었던 거예요? 은주의 마음은? 그냥 때릴 것 같았어요. 오빠들이 안 주면 때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없다고만 하면 그냥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이 없다고 했을 때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 무서움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 걱정이 있다 보니까 톡방을 나오기도 했었는데 또 재차 다시 초대가 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뭔가 되게 힘들었고 그거를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아시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신고까지 됐고 이렇게 전체 상황을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자, 어려운 얘기 해줘서 고맙고요. 어머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언제 처음 이러한 이야기들을 아시게 됐고 아셨을 때 어머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야기는 철민이라는 아이한테 전화 왔을 때 이제 그때 알게 됐고 또 그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는 지난번에 저희들 그 모임에서 부끄럽지만 그때 이제 처음 은주 이야기하는 거 듣고 알게 됐는데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사실 숨도 쉬기 힘들었었어요. 그때는 숨도 쉬기 힘들었었고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 그냥 내가 일이 바빠가지고 아이를 좀 너무 몰랐구나 이제 그런 자책을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고 좀 그런.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은주가 이렇게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도 이제 어머님께서 은주를 좀 보호하시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역할들을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좀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그러시군요. 요번에 경찰에 신고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신고하셨을 때는 혹시 그러한 상대방 아이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요구에 대한 조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신고를 하셨던 건지 아니면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보다는 처음에 철민이한테 전화가 왔을 때는 철민이가 누군지도 이제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은주하고 어떤 관계인지 이제 물어봤고 근데 그 철민이라는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금액을 요구를 했다라는 것도 좀 그렇고요. 저한테 그런 돈을 요구를 하는 게 너무 어처구니 없고 또 그렇게 무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또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너무 그런 무례한 요구들이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좀 꾸짖었는데 꾸짖었더니
그것에 대해서 그 아이가 이해를 하기보다는 60만 원이 많으면 5만 원이라도 달라고 이렇게 진짜 버릇없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들으시기에는 이게 아이가 어른에게 요구하는다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고 그 태도도 네. 보시기에 좀 어머니 입장에서는 불편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더 이상 뭐 길게 그 아이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자기는 뭐 촉법소년이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벌도 안 받으니까 자기는 계속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그런 요구, 그런 입장, 뭐 촉법소년이라든가 뭐 그런 처벌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들으실 때 그때는 어머님 어떤 마음이셨어요? 말문이 막혔죠. 어떻게 어린아이가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또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로 그 용어만을 가지고 그런 권리를 주장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근데 전화를 어머니께서 일단 그런 이야기를 전하셨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일단 의사를 전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 아버님이 또 전화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아버님이 또 전화를 하셨던 이유는 어떤 거예요? 제가 이제 전화를 끊고 아빠한테 얘기를 했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아빠가 뭐 자기가 전화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제 꾸짖었더니 그때는 또 사과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앞서 어머니께서는 뭐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철민이로부터 어떤 사과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으신 상황이고 아버님의 전화를 통해서 이제 그 철민 학생의 그런 어떤 사과도 받았고 했는데 그러면 요번에 신고를 하셨던 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그래서 그때 사과한 걸로 저는 끝난 줄 알았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더 이상 그 아이들이 은주한테 그런 보상금을 요구하고 그러는 게 없는 줄 알았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나 네. 그 저희 아들이 그 은주가 그 코로나 그 걸린 것 때문에 보상금을 요구하고 협박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주 몰래 핸드폰을 보고 핸드폰을 가져와서 그 이제 톡방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진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주한테 계속 그 고소하겠다, 그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얘한테 좀 험악하게 좀 욕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쭉 있었고 더군다나 얘 오빠까지 톡방에 초대를 해서 오빠한테까지도 욕을 하고 험하게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다 끝난 줄 알았던 이제 아이들이 이해했다라고 생각했던 이 일이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좀 괴롭히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좀 없었죠. 그래서 경찰의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제가 그 은주한테도 얘기하고 애 아빠한테도 얘기를 해서 네, 경찰에 신고하게 됐어요. 도움을 좀 받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니 제가 알고 있기로 어머니 그 지금 동네에서 그 가게를 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맞은편에 계시는 이제 지연 지섭 아버님이나 또 그 철민 어머님 가는 이제 동네 주민 관계로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신고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동네에서 이제 같이 지내시는 또 뭐 꼭 이 일로가 아니더라도 좀 오며 가며 좀 보셨을 텐데 그 신고 과정에서 이런 동네 주민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셨던 어떤 걱정이나 혹시 염려가 혹시 있으셨나요? 어떤 게 있으셨죠? 아무래도 저희가 장사를 하니까 저희들의 손님이고 또 그 손님이셨던 그 인연 때문에 또 저희 집에서 모임도 이렇게 같은 아파트에 살기도 하고 지연이하고는 좀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런 일이 생겨서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 장사하는 입장이니까 굳이 이렇게 그 부모님들하고까지 이렇게 관계를 나쁘게 이렇게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 일은 그 일이고 또 이 일은 아이들 문제는 또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잘 지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그거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한번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이번 신고를 할 때 이게 뭔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거나 이제 그거가 중요하기보다 어쨌든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있는 은주를 포함해서 뭐 지연이, 지섭이, 철민이 모두가 다 이제 아직은 이제 어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동네에서 좀 안전하고 좀 바르게 잘 자랐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으로 좀 어려움을 감수하시고 신고를 그 마음을 좀 먹으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거 제가 잘 이해했나요? 네. 자, 여기까지 말씀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단 은주 학생과 은주 학생 어머님 얘기를 여기까지 듣고 잠시 후에 다시 또 좀 여쭙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자,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은주 학생과 은주 학생 어머님 얘기를 들은 것처럼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섭 학생, 지연 학생, 철민 학생 그 각 아버님과 어머님의 이야기를 좀 상황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우선은 그 지연 학생에게 먼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연 학생, 아까 은주 학생이 지연 학생을 언제 처음 알게 됐고 또 어떤 관계로 지내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지연 학생이 기억하는 이제 은주 학생과는 언제 처음 알게 됐고 어떤 관계로 지내왔었는지 지연 학생 얘기를 좀 해줄래요? 작년 겨울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동네 모임에 갔다가 은주를 봤고요. 은주가 저를 되게 잘 따랐어요. 뭐 저한테 막 언니 언니 하면서. 그리고 애가 좀 성격이 좀 이렇게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일단 저를 좀 언니라고 생각하고 또 저를 되게 잘 따르고 해서, 그래서 뭐 은주도 맨날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하고 사진도 찍자고 하고 그러니까 아 얘는 나랑 노는 게 좋은가 보다 하고서는 저도 여동생이 없으니까 네 그냥 같이 다녔죠. 부모님께서 동네 어른들 모임에 그 지연 학생이 간 김에 언니 동생 사이로 잘 지내게 됐고 지내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혹시 지연 학생 지금 본인 얘기하기 앞서서 혹시 이 자리에서 은주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처음 들은 이야기나 새롭게 알게 된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은주가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사실 좀 억울했거든요. 어떤? 거짓말을 했는데 저희가 오히려 신고를 당한 것 때문에 이번에 그 코로나 관련해서 네 억울했는데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은주가 달라졌어요. 언제 그렇게 느꼈나요? 구두로 장난을 쳤던 것 같은데 그때 경찰들이 저는 그냥 장난이라고 했는데도 그 지나가는 아저씨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 구두 얘기를 조금 더 얘기해 줄래요? 그때 어떤 일이 있어서 구두 관련된 저랑 지섭이랑 철민이랑은 주짓수를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은주도 같이 도장에 같이 다니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거 재미있으니까 해볼래? 하고 길거리에서 그냥 주짓수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장난이었는데 은주가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니까 좀 어이도 없지만, 그리고 또 그때 경찰이 출동한 것도 장난으로 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연 학생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요번에 그 신고 접수된 요 코로나 상황, 조금 전에 이제 거짓말 얘기가 아마 그거하고 연결된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먼저 좀 물어볼게요. 그 구두 관련된 얘기는 좀 이후에 또 추가로 물어보기로 하고, 요번에 그 코로나 상황 있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지연 학생 입장을 좀 얘기를 해줘요.
갑자기 얘가 아프다면서 놀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언제쯤이었어요? 2월쯤이요. 2월쯤. 한 달 좀 전에. 한 달 좀 전. 네. 그래서 놀러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았던 그 은주 학생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 네. 네. 그 이어서 좀 더 얘기를 해줄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은주가 안 나오니까 또 아프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됐고, 그래서 전화하면서 톡하면서 너 코로나냐? 하고 했는데 아니라고 해서 그럼 얘가 왜 갑자기 이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사실 이유를 잘 몰라서 계속 궁금해했었고, 궁금해했는데 어느 날 저 주짓수 다니던 다른 친구가 은주 코로나 걸렸대 그러더라고요. 그 들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좀 배신감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뭐 좋다고 쫓아다니고 돈도 뭐 이것저것 사준다고 사주기도 하고 뭐 다 해줄 것처럼 뭐 얘기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뒤에서 또 저하고 지섭이 험담도 하고 네 험담도 하고 그래서 조금 얘가 왜 이러지 싶었어요.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도 그렇지만 또 그 이외에 후배들 다른 친구들 통해서 들어보니 지연이와 또 동생 쌍둥이 동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섭이에 대한 또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니는 것도 듣게 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배신감 혹은 불편함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 관련된 얘기로 좀 더 집중을 해서 일단은 후배들을 통해서 은주가 코로나 걸렸다라는 걸 어쨌든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나요? 좀 은주가 좀 괘씸했어요. 아니 왜 뭐 앞에서는 다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결국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결국은 철민이하고 저하고 지섭이까지 다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걸려서 2주 동안 사실 지연 학생, 제가 지금 이야기 앞서 은주 양 얘기 듣고 지연 양 얘기 들으면서 조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자가격리 기간 이후에 그 후배들을 통해서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인 것 같고 코로나가 이렇게 전염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염이 됐던 거는 그 이후에 만났었기 때문에 혹시 그랬다라는 얘기로 좀 정리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아팠다가 다시 나오고 연락이 왔어요. 나오라고 하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잘 됐다 해가지고 그러면 나와서 놀자 하고 놀았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놀 때만 해도 얘가 코로나 걸렸다라는 건 몰랐었고 오히려 나중에 그 후배를 통해서 은주가 코로나 걸렸다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배신감도 느꼈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나도 코로나가 이제 걸려버려서 그것도 이제 좀 불편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그랬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 지금 증상이 좀 어느 정도 좀 나았나요? 그 자가격리도 있었겠습니다만. 네, 이제 저도 많이 괜찮아졌고요. 그래도 여전히 조금 후유증이 남아. 만약에 진작에 은주가 코로나가 걸렸었고 실제로 아무리 자가격리가 끝났다고 해도 이제 그걸 만약에 미리 알았으면 더 조심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에 걸렸고 그 자가격리를 보내면서는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사실 제일 속상하고 화가 났던 거는 은주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은주한테 너 그렇게 코로나 걸렸는데 그거 속이면 벌금도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그 얘기도 해줄래요? 아까 구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구두 관련해서는 본인은 그게 그냥 주짓수 도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은주를 힘들게 하는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구두 관련된 상황이 있었던 건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은주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이런 거 하면 재밌어. 그냥 그랬었죠. 그 좀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아까 은주 얘기를 들으면서 또 지연 학생 본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좀 울었던 것 같은데 눈물이 나왔던 것 같은데 혹시 그 눈물의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었던 거예요? 많이 무서웠겠다. 은주가 근데 저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어요. 그때라는 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철민이가 군기 잡는다고 그랬을 때랑 돈 달라고 했을 때랑 그리고 그 코로나 사실 좀 억울하고 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할까 봐 그건 좀 억울해요. 얘기했으면 잘 쉬라고 얘기하고 다 회복한 다음에 다 나은 다음에 다시 놀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너무 나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주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연이는 아프니까 좀 더 쉬라고 한다거나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는데 은주가 마냥 그 지연이에 대해서 물론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 그 원인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안 좋은 언니로만 생각해서 무섭다고 그렇게 가는 거는 좀 좀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거네요. 예, 친구들한테 저희가 막 괴롭히는 나쁜 사람으로 되는 거가 사실 다 일부러 괴롭히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렇죠. 일부러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서로 즐겁게 지냈던 시간 서로 막 떡볶이 사 먹고 노래방 갈 때는 신나게 놀았잖아요. 그게 그 힘들었다고 얘기하니까 좀 요거 입장을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지연 학생과 이 은주 학생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처음에는 은주 학생 입장에서는 뭐 큰 부담 없이 뭔가 이렇게 좀 돈을 빌려주거나 뭘 사주거나 노래방비를 내거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언니나 오빠들의 어떤 변화 그로 인한 어떤 좀 당황스러움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건 이제 은주 학생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는데 그 은주 학생의 그런 변화에 대한 언니 오빠들의 변화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연 학생은 어떤 입장인지 좀 얘기해 줄래요? 지연 학생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는 똑같이 은주 학생을 친한 동생으로 여기고 있었고 바뀐 게 없다라는 입장인 건지 어떤 입장이에요? 철민이가 돈을 요구했을 때 그거 너무 일이 너무 커진다. 이거 정말 그런 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크리스마스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지섭이랑 저랑 이제 용돈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는 은주랑 친할 때였으니까 나와서 같이 놀면 좋겠다. 불러냈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오빠한테 용돈이 있어서 그걸 가져오겠다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은주 오빠가 전화를 해가지고 왜 내 용돈 가져가나 다시 돌려달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그때 그러면은 오빠가 그냥 용돈 준 게 아니고 그렇게 된 거야?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 좀 혼란스럽다. 얘가 왜 이러지? 좀 어이도 없고 물어보면 맨날 피하기만 하고 너무 화가 나서 좀 욕도 했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왜 답을 안 하는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 다음부터 조금 제가 너무 화를 냈어요. 지연 학생의 입장은 돈이 없다고 하면 그냥 없는 걸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오빠가 숨겨놓은 용돈조차 가지고 온 그 은주 학생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나중에 알고 나왔을 때 당황스러웠고 그렇게까지 욕을 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까지 은주가 했다라는 건 지금 처음 들었다. 그게 지금 지연 학생의 입장인 건가요? 근데 좀 답답하죠. 아니 자기가 컨트롤을 할 수도 없는 일을 그렇게 벌려놓고 결국은 이렇게 뭐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다 덮어 씌우고 이럴 때는 좀 쟤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지연 학생 입장에서는 은주 학생이 얼마든지 거절하거나 없다고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어렵게 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억지로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서워서 공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걸로 지금 얘기하는 건 지연 학생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게 지금 지연 학생 입장이세요? 네, 그렇기도 하지만 잠깐만 궁금한 게 있는데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이따가 이야기할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은주가 계속 괴로워하고 저렇게 되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뭐 과정은 그랬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은주 학생을 봤을 때 마음이 안 좋다는 얘기네요. 지금 이제 지섭이 얘기를 좀 들을 건데 아버님께서 먼저 지금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제가 듣기로는 그 지연이 얘기하고 은주 학생 얘기 좀 다른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은주 학생 오빠 돈을 갖고 오게 된 게 지금 지연이는 은주 학생이 그걸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아까 은주 학생은 우리 애들이 집까지 와서 그걸 가져갔다 그랬거든요. 저 이건 되게 좀 다른 문제라서 어느 게 맞는 건지 은주 학생이 갖다 준 건지 우리 애들이 은주 학생 집까지 간 건지 그걸 좀 제가 좀 확인하고 싶어요. 일단은 그 부분을 이따가 은주 학생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때 그때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물어보겠고요. 지금 아버님 말씀을 일단은 그 돈을 직접 본인이 갖고 나왔는지 아니면 여기 있는 지연이나 지섭이 또 철민이가 같이 그 집에 가서 가지고 나왔는지 이 사실관계가 조금 상당히 큰 차이다. 그거를 좀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라서 그 부분을 이따가 한번 은주 입장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철민 학생 혹시 어떤 얘기 하고 싶은가요? 제가 웬만하면 말 안 하고 있으려고 했는데요. 네. 저는 사실 그때 은주 오빠 돈 가져왔을 때는 저는 안 갔어요. 예. 저는 안 가고 사실 얘네들한테 저는 그냥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바로잡고 싶은데요. 그럼 여기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이제 세 가지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앞서 은주 양은 그 돈을 오빠 돈을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여기 언니 오빠들과 같이 갔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지연 학생 얘기는 이제 은주 양이 집에 가지고 들어가서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를 했고 또 이 과정에서 또 철민 학생은 나는 아예 그 집에 돈 가지러 들어갔을 때 안 갔다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은주 양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할 때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철민 학생은 돈과 관련돼서 은주 양의 집에 안 갔다. 안 갔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걸로 그럼 듣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상황 관련돼서 지금 묻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입장을 먼저 좀 듣고 있는데 지연 학생의 입장에서는 앞서 은주 양과 관련해서 있었던 상황에 관련돼서 쭉 얘기를 해주었고 좀 지섭 학생을 좀 건너뛰는 거에 대한 좀 그게 있어서 지섭 학생에도 한번 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섭 학생의 입장에서 지금 은주 양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선은 코로나 상황 관련돼서 우리가 좀 얘기를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 입장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지섭 학생에게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네, 저는 뭐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 뭐 억울한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어떤 억울함인가요? 저는 은주가 저에게 뭐 선배니까 돈 줄게 하고 은주 마음이 참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이 자리 오니까 가장 큰 거는
은주한테도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은주 이야기 들으면서 제 아버지도 같이 오셨지만 아버지한테도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섭 학생은 이제 은주 학생과 이제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의 그동안에 은주 학생이 보여줬던 어떤 돈을 빌려준다든가 뭐를 사준다든가의 상황이 앞서 얘기했었던 은주 양이 그렇게까지 무섭고 뭔가 관계 단절에 대한 걱정 그런 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그냥 평탄하게 그냥 잘 지내는 걸로만 알고 있었다는 게 이제 지섭 학생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와중에 이번 코로나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섭 학생에게는 그 일이 어떤 일이었고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때 걸렸을 때는 저도 당황스러웠죠. 코로나를 걸렸을 때는 저도 학교도 잘 못 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격리기간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카톡에 이제 코로나 걸리면 누군지 모르겠는데 막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몇백만 원이 배상해야 된다더니 이러면서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60만 원 은주한테 나 얘기할 거야 하면서 저도 사실 그 이야기 듣고는 마음은 안 내켰지만 또 친구들 마음도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좋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요구가 이제 은주나 은주 어머니 측에 이제 전달이 되었다고 앞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건데 그 일 이후에 본인은 이제 그 톡방에 들어가 있었고 다만 그런 요구를 적극적으로 나섰다기보다 뭐 그런 요구도 있을 수 있겠다 요 정도의 입장인데 막상 오늘 이 자리는 그 은주 양과 은주 양 어머님 이 가족의 어떤 경찰 신고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그 톡방에 있었고 다만 그 전체 과정에 대한 그럴 수 있겠다 정도의 입장이었던 건데 막상 이렇게 신고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지금 마음은 어떤지 이 과정에서 당사자로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은 생각해 보면 은주한테도 너무 큰 뭐 돈이었고 그 이전에 사실 돈을 빌린 것도 제가 갚으려고 노력은 했고 갚았는데 은주한테 그게 또 큰 액수였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무엇보다 아까 얘기했지만 아버지한테도 또 죄송하고 은주가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도 다시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자, 지연 학생, 지섭 학생 입장에서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었는데 아버님은 이런 아이들 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언제 들으셨고 언제 알게 되셨을 때 아버님은 어떤 입장이셨나요? 저는 사실 오늘 대화하면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뭐 이 일을 알게 된 거는 뭐 경찰서 연락 받고 그러고 알게 됐고 그리고 얘네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은주 학생이랑 어머님 이야기 들어봤더니 그 우리 애들이 아빠한테 다 얘기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좀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도 있고 아이들로부터 들은 이야기하고 좀 다른 내용들도 있어서 되게 좀 당황스러운데요. 사실 저는 그 은주 어머니가 코로나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걸로 알고 있어서 아니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인데 왜 우리가 가해자가 됐나 되게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은주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얘기 들어봤더니 어머니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은주 학생 카톡을 보다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셨다라는 걸 좀 알게 됐고요. 그 사실 제가 아이들한테 듣기로는 은주가 코로나가 걸린 상황에서 만났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은주 때문에 우리 애들이 걸렸겠구나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뭐 2주 격리 기간 다 끝나고 나서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린 게 꼭 은주 학생 때문이라기보다 뭐 아이들이 계속 학교도 다니고 도장도 다니고 했으니까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은주보다는 다른 데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우리 애들이 뭐 은주랑 친구 군기도 잡고 뭐 은주 학생 오빠 뭐 용돈까지 가져다 쓰고 이런 거 오늘 처음 듣거든요. 예, 제가 뭐 아이들 키운다고 나름 뭐 가정교육에 대해서 좀 신경 쓴다고 했는데 분명하게 우리 애들이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 그 부분은 저희 은주 학생하고 어머님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다만 우리 아이들도 은주 학생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다라는 얘기를 또 하니까 뭔가 좀 악의를 가지고 은주 학생을 괴롭히려고 했다기보다 뭔가 중간에 좀 오해가 있어서 뭐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 좀 아쉽고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입장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알고 계셨던 상황과 여기에 오셔서 이제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새롭게 들으신 이야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셨다면 이 자리에서 뭔가 은주야 은주 어머니 입장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심으로 인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시게 된 부분도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좀 오래 기다렸습니다만 우리 철민 학생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철민 학생 입장을 좀 얘기를 해줘요. 코로나 때 저는 진짜 너무 빡쳤거든요. 은주가 자가격리 어기고 코로나 양성인데 우리 만나가지고 전염시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조건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된다 내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던 것 같아요. 철민 학생 입장은 이제 은주가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밖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게 이제 본인에게까지 코로나가 감염이 되도록 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전에 듣기로는 은주 코로나 양성이었대 뭐 이렇게 들었으니까 양성인데 우리를 만난 거다. 양성인 상태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코로나가 실제로 본인에게 감염이 됐고 본인도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겪게 됐던 여러 가지 자가격리라든가 이런저런 상황이 상당히 화가 났고 저한테 아무튼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런 입장이었던 거군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억울함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뭐 피해 보상금을 달라고 했고 은주 엄마한테도 뭐 전화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아무튼 너무 화가 나서 그랬는데 아무튼 그때 은주 아버지한테 엄청 혼나가지고 그렇게 사실 그때 죄송하다고 하긴 했지만 마음에 좀 분은 안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중에도 막 계속 피해 보상금 달라고 너 줘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러면 여전히 그 사과는 했지만 그 억울한 입장이었던 거고 그게 본인 입장에서는 되게 좀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 사안 관련돼서 경찰에 신고가 됐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 텐데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끝난 그 죄송하다고 다 했는데 그걸 또 신고를 했다고 하니까 뭘 더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죠. 어떤 부분이 무서웠다는 얘기인가요? 엄마한테 혼날 거가 무섭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한테 혼날까 봐 무섭고. 그러니까 이 일이 이제 엄마나 또는 어른들 또 선생님에게 알려져서 그 과정에서 또 철민 학생이 좀 꾸중을 듣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이제 걱정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럼 철민 학생은 지금
이제 본인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은주 학생 얘기를 들었잖아요. 은주 학생 이야기 속에서 좀 새롭게 들었거나 처음 들은 이야기, 뭐 혹시 좀 다르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어요? 그 자가격리 기간을 마치고 저희를 만났다는 거는 몰랐던 사실이어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완전 오해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좀 많이 부끄러워. 그 부분은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내가 전에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이야기였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구나. 그리고 아까 그 오빠 돈 그거는 저는 진짜 아니에요. 저는 그때 안 갖고 지네들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들었고. 그러면 잠깐만요. 아까 그 지연 양이 했었던 그 얘기가 혹시 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아까 지연 양이 얘기할 때 그 은주 양이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를 했고, 은주 양도 그게 아니라 같이 가서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를 했고, 이 과정에 철민 학생은 나는 안 갔다는 얘기를 약간 좀 혼란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연 양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네 생각해 보니까 철민이는 안 갔고 네 은주하고 같이 갔던 거가 기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은주 양이 얘기한 것처럼 그 오빠가 숨겨놓은 용돈을 가지러 이제 지연 양과 또 지석 군도 같이 갔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은주 양이 얘기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고, 이 자리에는 이제 철민 학생은 가지 않았다는 거고, 그럼 그 상황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우리 어머님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는데 철민 학생에게 있었던 이런 일들을 어머니께서는 언제 처음 들으셨고, 어머니께서 그 얘기 들으시고 아시고 나서는 어떠셨나요? 이제 아이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물론 이 자리에서 이제 은주 학생 얘기 들으면서 오해가 해소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아이를 통해서는 자가격리 중에 그 만나서 코로나 걸리게 됐는데, 그래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경찰 신고를 당했다 이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이제 한 상태로 네, 그 선생님 지난번에 만났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철민 학생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신고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달랐구나라는 걸 알게 되셨다, 그 말씀이시네요. 자,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선 이야기를 통해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양측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듣는 중에 서로 간에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중에 좀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서로 좀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말을 했거나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동기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쪽에서는 좀 무섭고 공포스러웠다고 기억하고 있는 거에 반해서 잘 지내고 있었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걸 서로 들었습니다. 자, 상황에 관련해서 그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금 다시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다시 이제 은주 학생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시점에서 앞서도 뭐 이미 뭐 공포스러웠다거나 무서웠다거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은주 양이 이제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냥 제가 언니 오빠들이랑 이제 앞으로 못 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잠도 안 오고 저 계속 괴롭힐까 봐 걱정되고,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좀 오해했던 부분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제 표현을 좀 분명하게 하지 못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힘든 건 어쨌든 계속 괴롭힐까 봐 그거에 대한 걱정.
근데 그게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얘기는 여전히 언니 오빠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그 관계가 이제 좀 멀어질까 봐에 대한 걱정, 또 그 과정에서 언니 오빠들로부터 그동안에 겪었던 일들이 다시 재발이 돼서 은주 양이 좀 힘들어질까 봐 그런 걱정,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언니 오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본인이 좀 다르게 생각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을 했으면 언니 오빠들도 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뭔가 하지 않아서 뭔가 좀 생긴 어떤 그런 그동안의 어떤 어려웠던 상황도 있었다라는 것도 알게 됐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네. 어머님은 이 상황에서 지금 제일 걱정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그 이야기를 좀 듣고 나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좀 오해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서 조금 그 안심은 되는데, 이제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앞으로 그리고 은주가 이제 밖에 나가기만 하면 저는 계속 노심초사 걱정이 돼서 좀 제가 일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이 안 되고 그냥 옆에 끼고 있어야 되나? 막 이제 지금 거의 트라우마다시피 그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을 그만둬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어요. 여자아이니까 점점 크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계속 두렵기만 하고, 또 그게 제일 지금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불편한 일이 다시 아이에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 그 말씀이신데 제가 잘 들었나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철민이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볼까요? 철민이는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상황에서 철민이 입장에서 제일 좀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제가 아무튼 은주를 오해해가지고 코로나 때 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던 것 같아서 좀 후회가 좀 되고요.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것 때문에 실수를 제가 한 것 같은데 그 실수 때문에 벌을 크게 받을까 봐 좀 걱정돼요. 그 실수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이미 자가격리를 통해서 나았는데 이제 아직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철민이와 친구들을 만남으로 이제 뭔가 은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걸로 생각했었던 그 부분, 그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일이 너무 커졌고 그 과정에서 이후에 철민 학생이 이제 주변 어른들이나 특히 어머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을까 봐에 대한 걱정, 그 얘기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게 제일 걱정되시나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 철민이로부터 이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실수였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고 표현한 거는 굉장히 다행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들어보니까 아이들 집합하는 과정에서 윽박지르고 그리고 이제 어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그 과정에서 나는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책임 뭐 그런 거 신고해도 난 안 진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들었을 때 굉장히 제가 걱정이 많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 행동에 대한 어떤 진짜 책임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이제 굉장히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을 어떻게 배우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 자리에 앉아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철민 학생이 이제 성장 과정 중에 있지만 뭔가 좀 더 바른 아이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어머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담, 걱정, 그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지섭 학생에게 먼저 좀 물어볼까요? 지섭 학생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고 마음이 쓰이나요? 저는 우선 뭐 은주한테 빌린
돈이 혹시 더 없는지 또 걱정되기도 하고 또 제 사실 좀 뭐 이야기들을 아버지가 알게 돼서 또 아버지 마음이 어떠실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지연 학생은 어때요? 이게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가 너무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은주가 다시 안 놀겠다고 친구들이나 동네 사람들한테 계속 나쁘게 얘기하는 거는 안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서 진주 학생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연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은주 학생과 그동안에 잘 지냈었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될까 봐에 대한 걱정이 있다 그 얘기인가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에 대해서 눈물이 난 건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그 미안한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봐 싶고 또 제가 철민이한테도 뭐 오빠 애기랑 같이 은준의 집에 같이 나 안 간다 이렇게 잘못 얘기해서 이렇게 서로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 잡고 싶고요. 제가 왜 그랬는지 잘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좀 그래요. 아버님은 어떤 게 제일 걱정되시나요? 지금 상황. 네, 저희 뭐 요 전에 만났던 게 사전 모임인가요? 네. 그때는 사실 우리 애들이 가해자로 낙인 찍히시는 거에 대해서 그게 제일 염려가 됐었는데 오늘 은주 학생하고 어머님 말씀 들으면서는 은주 학생이 되게 많이 힘들었겠다. 네, 초등학교 아이고 여자아이인데 언니 오빠들이 뭐 그렇게 대한 것 때문에 아이가 많이 상처 입고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은주 학생하고 어머님이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잘 회복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 아이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나서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앞서 입장 나누기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거,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지금 막 드리려고 하는 질문은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서로에 대한 요구, 요 질문 좀 드릴까 합니다. 근데 요 질문을 얘기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뒤에 가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드릴 거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서로가 동의하는 바가 있으면 그걸 좀 합의하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지연 학생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 조금 전에 이제 본인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요 일이 잘 해결되기 위해서 본인이 좀 요구하고 싶은 거나 본인이 좀 할 수 있겠다, 좀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사실 보상금을 원했던 건 아니에요. 60만 원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뭔가 그런 금전적으로 뭔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는 좀 앞으로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를 약속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처벌 어떻게 해야 될지 경찰서 왔고 또 아빠가 또 이게 어떻게 처벌받을지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네, 얼마나 혼나게 될지가 너무 걱정돼서 그게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냥 네, 은주가 앞으로 이제 중학교도 갈 텐데 잘 네, 자기 표현도 좀 잘하고 그리고 예, 원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고 또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고 또 필요하면 같이 잘 어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섭이는 어때요? 저도 뭐 처벌 받는 거 덜 받으면 좋겠고 앞으로 돈
안 빌리고 하려고 합니다. 네. 아버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요 일이 잘 해결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예, 저는 일단 저희 지연이랑 지섭이가 분명하게 은주 학생과 어머니한테 사과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빌려간 돈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거 다시 은주 학생한테 돌려줘야 되고, 전 사실 은주 학생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아까 뭐 지연이 언니랑은 계속 좀 잘 지내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마음이 많이 좀 더 많이 미안했는데, 그래도 저는 은주 학생이 조금 편해질 때까지는 저희 지연이랑 지섭이가 은주한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주를 위해서. 자, 철민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센 처벌을 안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과하면은 은주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사과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어머님은 어떠세요? 저도 은주 학생하고 은주 어머님 아버님께 이제 아들의 일로 인해서 그간 너무 죄송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철민이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된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 갖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아시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부분을 철민이에 대해서 아시게 됐는지. 철민이가 이제 주변 친구들의 마음을 잘 읽어서 잘 지내기 위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 반면에 이제 그렇게 지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예, 근데 이 자리가 아니었으면 그 사실을 제가 몰랐을 거고, 그래서 적절하게 필요한 어떤 이런 것들을 제가 해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면서 알게 돼서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은주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은주는 이제 은주에게 있어서 이 일이 좀 잘 해결되기 위해서, 본인의 회복을 위해서 여기 있는 언니 오빠나 또 아저씨나 아주머니에게 좀 요청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뭐 아주머니 아저씨한테 요청하고 싶은 건 없고요. 그냥 제가 힘들었던 거에 대해서 언니 오빠들이 좀 아까 사과해 준다고 해서 고마웠고요. 그리고 저도 좀 자기 표현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네, 우리 애가 조금 겁이 많고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다른 아이들한테도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을 좀 만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격리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지금 괜찮다라는 거를 좀 알렸으면 좀 불필요한 그런 오해를 좀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겁이 많고 조금 이렇게 표현력이 부족해서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좀 친구들한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 전에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뭐 주짓수 배우면서 이렇게 목을 조르거나 뭐 이런 것들 주변 사람들이 신고할 정도로 보였다라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동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물론 이제 은주가 무서울 거다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이지만 그 행동 자체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사과를 해주셔서 배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벌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배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너무 솔직히 같이 또 다시 이렇게
어울리거나 이러는 거는 조금 저는 너무 아직까지는 좀 염려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좀 회복하는 기간을 가지면서 각자의 생활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네. 그 좀 전에 말씀 주실 때 이율로 인해서 이제 상대방 아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 것보다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좀 배움의 기회로 좀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신가요? 글쎄요, 뭐 학교에다가 부탁을 해야 될까요? 뭐 여기 지금 경찰분한테 부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은 그냥 장난이고 재미로 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좀 많은 사람들을 좀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거를 좀 많이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즘에는 학교에서 그런 배움의 시간이 좀 있나요? 네,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배움이 있으면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씀은 앞서 여기 지연 학생이나 철민 학생이 이 상황에서의 그 걱정하는 부분 또 필요한 부분으로 얘기할 때 그냥 센 처벌, 처벌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는데 어머님 말씀으로는 이제 그 처벌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처벌보다는 이 과정 자체가 이제 하나의 배움의 기회로 좀 전환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좀 다시 한번 좀 여쭤봤고요. 어떤 의미신지. 자, 여기까지의 그 입장 나누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부터 몇 가지 쟁점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 쟁점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각각의 그 공간에서 분리된 상황에서의 입장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쟁점은 총 4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그 친구들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또 아버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학생들의 그 행위와 관련돼서 인정 및 사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게 맞고 그래서 그거를 좀 인정하고 사과하겠다라는 입장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은주와 은주 어머니 입장에서도 그 있었던 행위 관련해서 이제 어느 축을 막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사과하겠다라는 부분과 또 이 부분은 좀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재발 방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은주 학생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불편한 지점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본인은 어떤 노력을 할 것이며 또 상대방에게는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 아까 은주 학생이 이제 본인의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것도 이제 요 차원에서의 이제 다짐인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고 싶은 거나 또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관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 말씀으로는 좀 당분간은 좀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아버님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아이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아이들이 어떤 관계로 지냈으면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주 학생에게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섭 학생에 의해서 그동안에 돈을 빌려갔는데 좀 갚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빌려줬지만 못 받은 부분에 대한 혹시 요구가 입장이 좀 정리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를 요청을 할 건지 또 어느 정도 부담을 할 건지 이 변상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입장을 좀 정리해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의 인정 및 사과, 또 재발 방지, 또 관계 설정, 또 피해 변상에 대한 부분을 각자 공간을 좀 달리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나서 이어지는 대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기도 하고요.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30분 정도를 가질까 하고요. 지금 저하고 우리 은주와 은주 어머님께서는 저랑 같이 이 공간을 좀 달리해서 시간을 가지시고요. 우리 여기 있는 지섭이 아버님, 철민이와 철민이 어머님은 협력조종자와 함께 이곳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걸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